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HTML 폴더 안에 기본적으로 어떤 태그들이 있는지 HTML의 기본 태그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이 작업 폴더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블로그 포스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이 템플릿 폴더를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 받으신 다음에 압축 푸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폴더 열어서 먼저 인덱스 파일 노트패드 열어야겠죠. 인덱스 파일에다가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에디트 위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하시고, 그리고 CSS 폴더에서 이 style.css도 열어주세요. 이렇게 열어주시고 분할창으로 넘겨볼게요. 분할창으로 이렇게 넘겼죠. 이제부터 제가 HTML 그 파일 안에서 기본적인 HTML 태그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HTML 태그는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뉘어요. 첫 번째 요소는 블록 요소,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인라인 요소죠. 지금부터 먼저 블록 요소, 블록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바디 안에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시겠어요? h1 태그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h1 태그 입력하시고 닫아 주셔야겠죠. 슬러시로 이렇게 닫아 주세요. 이거를 저희가 흔히 h 시리즈 태그라고 그러는데, 왜 h 시리즈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h 다음에 숫자가 1, 2, 3, 4, 5, 6까지 있나? 그래서 그 h 다음에 넘버가 붙어가지고 한 대여섯 개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그룹, 그래서 일종의 시리즈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h 시리즈라고 그래요. 한번 안에다가는 글자를 이렇게 써볼게요. 제목 1. 그래서 결국 h 시리즈 태그는요 제목 태그인 거죠. 요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다섯, 그리고 h2 h2 h3 h3 h4 h4 h5 h5, 제목 1 제목 2 제목 3 제목 4 제목 5 이렇게 있죠. 이거를 그럼 제가 한번 모양을 확인해 볼까요?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폴더 오셔가지고 인덱스 파일에다가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엔 연결 프로그램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누르시면은 이렇게 결합값이 뜨겠죠. 뜨는데 약간 글자가 좀 작네요. 100%로 놓고 보시고 글자가 좀 작죠. 이게 원래 H 시리즈 태그의 모양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한번 인덱스 파일 다시 가보세요. 인덱스 파일 가보시면은 지금 위에 이 style.css 파일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옆에 볼까요? 제가 미리 열어놨어요. style.css가 있는데 지금 아직 저희가 CSS 구문을 배운 상태가 아니라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지금 이 HTML 문서에 디자인이 연결됐다라는 말이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는 요 reset.css 이게 실행이 안 되도록 제가 요거를 주석을 묶어볼게요. 기존의 그 그러니까 HTML 파일에서는 주석을 묶는 게 슬러시 느낌표 대시 뭐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CSS는 약간 달라요. CSS는요 이렇게 주석을 달 때 앞에다가는 슬러시 별표, 그리고 끝나는 데다가는 별표 슬러시를 넣으면은 이게 주석이 묶이죠. 요게 CSS 주석 구문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실행이 안 되게 저장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요, F5를 눌러가지고 새로 고침하면은 네, 바뀌었죠. 이게 CSS가 적용되지 않은 원래 H 시리즈 태그의 모양이죠. 보시면은 H1이 글자가 제일 크고요, H5로 갈수록 글자가 적어져요. 약간 화면을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은 H1이 제일 중요해요. H1이 제일 중요하고 H5로 내려갈수록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H1 태그는요, 여러분들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제목이 뭘까요? 바로 그 웹페이지의 로고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그 뭐 BI, CI, 그래서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 뭐 컴퍼니 아이덴티티, 그래가지고 회사의 제목이 제일 중요하니까 보통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는 그 사이트의 로고를 H1으로 만들어줘요. 뭐 이건 나중에 저랑 같이 이제 사이트 레이아웃 실전 코딩 할 때 같이 배울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H1부터 H5까지 있고, 요거는 제목 태그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블록 요소로 제가 p 태그란 걸 한번 써볼게요. p 태그는 요렇게 p 태그 쓰시고요. p 태그 쓰시고 여기 안에다가 제가 한번 글을 길게 입력 한번 해볼까요?
글을 저는 학교 종이 땡땡땡 가사를 한번 써볼게요. 학교 종이 땡땡땡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예, 됐죠. 이거를 복사 쭉 하셔가지고 한 10번만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한번 볼까요? 저장하고 요거를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예, 뭔가 글이 길게 써졌는데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있는데 분명히 저는 에디터에서 글자를 이렇게 주바꿈해서 붙여넣기 이쁘게 했는데 글이 주바꿈이 안 되고 쭉 붙어 있죠. 이거는 약간 좀 저희가 지금 배울 블로그 요소랑은 좀 약간 별개의 이야기인데 그 에디터 상에서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바꿈을 하셔도요, 그 브라우저는 주바꿈 한 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바꿈을 해주시려면은 주바꿈 태그를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밑에다가 옆에 글자 주바꿈 하고 싶은 그 옆에다가 BR 쓰신 다음에 한 칸 띄고 슬러시 닫아주셔야겠죠. 이거를 그 주바꿈 하고 싶은 그 끝머리마다 다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붙여넣기 다 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 하시면은 예, 이제는 주바꿈이 됐죠. 요거는 뭐 외적인 여기고요. 다시 지울게요. 이거 쭉 지워서 볼게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특이한 게 있는 게 제가 저번에 무조건 태그는 열었으면은 이렇게 닫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보면은 요거는 태그가 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슬러시도 뭔가 앞이 아니라 뒤에 붙었죠. 요거는 뭐냐면은 빈 태그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존의 태그들이 보통은 이렇게 두 개의 쌍이 있어가지고 열고 닫아주는데 이런 빈 태그들은 따로 여는 태그, 닫는 태그가 없어요. 그냥 태그 자체적으로 닫아줘요. 그래서 이 빈 태그들은 그냥 태그 하나 쓴 다음에 한 칸 띄고 마지막에 슬러시하고 닫는 거죠. 이러면은 자체적으로 태그가 닫아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헤드 태그 안에 보시면은 요 링크도 그렇고요, 요 메타 태그도 그렇고 대표적인 빈 태그죠. 요 자체적으로 태그를 닫아주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뭐 빈 태그란 용어 그 용어 자체도 중요하지가 않고요. 요런 게 있다라고 그냥 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요거는 다시 지울게요. 지우고 네, 지웠죠. 다시 보시면은 여기 피태그는 말 그대로 그 패러그래프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피태그가 하는 일은 어떤 문단을 이제 묶어주는 그런 태그죠. 그러면 다음에 블록 요소 좀 볼까요? 다음에 블록 요소는 뭐가 있냐면은 UL 태그가 있어요. UL 태그. UL 태그는 모양이 약간 좀 특이해요. 볼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UL 태그 먼저 열고 닫아주신 다음에요. 이 안에 li라는 게 또 들어가요. UL 태그 자식으로 li라는 것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4개만 한번 써볼까요? li 닫고 이거를 4번 복사 붙여넣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안에다가 제가 리스트라고 한번 글자를 써볼게요. 리스트. 이것도 리스트. 이것도 리스트죠. 이것도 리스트. 한번 볼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 리스트라고 목록이 나오죠. 목록이 나오는데 앞에 이렇게 동그란 고개 들어가죠. 그 블레드 이미지, 동그란 아이콘 같은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UL은 unordered list라고 해가지고 목록이 없는 리스트예요. 목록이 없는 리스트고 그 li는 리스트 약자겠죠. 그래서 이 리스트는 어떤 특정한 목록을 나타낼 때 쓰는 태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H 시리즈 태그, 그리고 P 태그, 그리고 UL 태그 만들었죠. 대표적인 블록에서 태그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태그가 하나 더 있어요. 블록에서 태그 중에 div라고 있죠. div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H1 태그 위에다가 이렇게 div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 UL 끝나는데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닫아주세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기존의 H1 태그부터 P 태그, UL 태그를 이 div로 싼 거죠. 감싼 거죠. 그래서 결국 이 H 시리즈 태그,
p 태그, ul 태그는 지금 div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h1부터 ul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탭키 한번 눌러가지고 들여쓰기 할게요. 이러면 좀 더 보기가 좋죠. 요것들이 이 div의 자식인 거죠. 그래서 이 div 태그는요, 이 디비전의 약자인데, 딱히 뭐 이 h랑 p 태그랑 ul처럼 딱히 어떤 특정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블록 요소들을 그룹화 시켜주는 태그예요. 그룹화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화면을 레이아웃, 공간 분할할 때 화면을 나눠주는, 공간 분할해주는 태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h, p, ul 이 div가 대표적인 블록 요소 태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블록 요소 태그의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태그의 모양부터 볼까요? 아직 여러분들이 CSS를 배운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일단은 대충 눈으로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작성할 게 뭐냐면은 특정 태그에 테두리를 쳐주는 그 CSS 구문이에요. 먼저 저희가 먼저 H1부터 H5까지 제가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려면은 요거 선택을 해야 되겠죠. H1, H2, H3, H4, H5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는 테두리를 칠 거니까 그 CSS 구문의 속성명이 보더예요. 보더 땡땡 1픽셀 솔리드 레드. 그러니까 1픽셀 선의 굵기로 실선인데 빨간색으로 그 테두리를 칠하는 그 명령어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빨간색 테두리가 쳐졌어요. 이게 H1의 기본 모양이죠. 그러면은 p 태그도 한번 테두리를 쳐볼까요?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p 태그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보더 하신 다음에 1픽셀 솔리드 그린 초록색이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시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테두리가 쳐졌죠. 마찬가지로 ul도 파란색으로 테두리 쳐볼게요. ul도 보더 1픽셀 솔리드 블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div도 제가 좀 이 div는 굵게 검정색 그 테두리를 쳐볼까요? div는 보더가 뭐 3픽셀 솔리드 블랙이겠죠. 블랙.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어때요? 지금 특히 여기 H 시리즈 보면은 지금 블록에서의 특징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글자를 이렇게 짧게 밖에 안 썼지만은 태그 모양 자체는 지금 브라우저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줄이면은 이렇게 줄인 대로, 늘리면 늘린 대로 무조건 브라우저 크기의 지금 넓이가 100%예요. 이게 블록 요소의 첫 번째 특징이죠. 제가 일단 주석으로 한번 달아볼게요. 블록 요소의 특징. 주석을 이렇게 달고 주바꿈 한 다음에 먼저 블록 요소는요. 블록 요소는 첫 번째 특징이 이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특정 태그에 따로 넓이값을 지정하지 않으면요. 넓이값 미지정 시 넓이값이 무조건 브라우저 100%예요. 네, 무조건 100%죠. 브라우저 100%. 예, 그쵸. 딱 보면은 지금 H1부터 p 태그 ul 다 100%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이 있는데,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요. 두 번째 속성. 이 블록에서는 넓이 값이랑 높이 값을 지정 가능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만약에 저희가 넓이 값이랑 높이 값을 따로 지정 안 하면은 모든 블록 요소들은 넓이 값 100%지만은 저희가 요거를 CSS에서 임의로 넓이 값이랑 높이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저희가 CSS 구문을 배운 건 아니지만은 그냥 참고로 저렇게 바꾸는 거구나 하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먼저 H 아니다, 이 p 태그만 넓이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넓이 값이 100%인데 여기다가 임의로 저희가 넓이 값을 주면은 바뀌겠죠. 위드를 200픽셀로 저장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에서는 넓이 값이랑 높이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건 지워줄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자동 주바꿈이 돼요. 자동 주바꿈. 저장하고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이 제목 1이 있고 제목이 있고 제목 3 있고 이거 적용해야 되네요. 저장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예. 지금 딱히 뭐 제가 주바꿈 뭐 한 것도 아닌데 알아도 주바꿈이 되죠. 그래서 이 블로그에서 마지막 특징은요, 자동으로 주바꿈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했던 H1, H 시리즈 태그랑 P 태그랑 UL 태그, 우리 DIV가 대표적인 블로그에서 태그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요소, 그러니까 인라인 요소 태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인라인 요소는요, 이 P 태그 안에다가 제가 인라인 요소를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 블로그 요소는요, 딱 그 속성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으로 큰 덩어리 레이아웃,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만들 때 쓰는 그 태그들이에요. 그 블로그 요소 태그들은. 근데 인라인 요소들은 인라인 요소, 딱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글이나 어떤 뭐 요소들이 있을 때 그 요소를 뭐 요소 그 뭐 글자나 단어, 특정 단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단어를 선택해서 뭐 꾸며주거나 아니면은 특정 기능을 입력해주는 태그가 인라인 요소죠. 그래서 인라인 요소 태그는요, 어떤 레이아웃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글이 있으면은 그 글에 특정 요소를 꾸며주거나 기능을 만들어주는 태그예요. 그래서 제가 이 P태그 구문 안에서 인라인 요소 태그를 붙여가지고 각각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A 태그예요. A 태그. A 태그는 뭐냐면은 어떤 링크 만들어주는 태그가 A 태그죠. 제가 여기서 P 태그 안에 이 학교종이라는 글자에다가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A 태그의 모양은 A예요. A 만드시고, 그리고 종에다가 A를 닫아 주셔야겠죠. A를 이렇게 닫아 주세요. 근데 이 A 태그는 좀 태그 모양이 약간 여타 태그에 비해서는 복잡해요. 보시면은 A 태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속성 값이 또 들어가요.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A 태그 쓰시고 한 칸 떼신다. A 태그 안에다가 A 태그 뒤에 한 칸 떼신 다음에 href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는 하시고 쌍따옴표 넣으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링크 이동하고 싶은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이 그 학교종을 지금 저희가 A 태그로 싼 거죠. 그래서 이 학교종이라는 링크를 클릭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집어넣으신 그 사이트 주소로 이동을 하겠죠. 저는 한번 네이버 주소 입력해 볼까요? http 땡땡 슬러시 www.naver.com 저장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어때요? 이게 지금 제가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학교종이라는 그 글자가 뭔가 색깔이 변하면서 아래 밑줄이 생겼어요. 이게 그 A 태그의 기본 모양인데 제가 이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쭉 하시면은 어때요? 네이버로 이동하죠. 다시 앞으로 가기 버튼 눌러서 원래 화면으로 나올게요. 그래서 A 태그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링크를 이 링크 기능을 만들어주는 태그죠. 네, 이렇게 A 태그의 기본 모양이에요. A 태그에는 이거 말고 속성이 또 뭐 타겟이라든지 여러 개 더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코딩이 익숙해지시면은 그때 다시 할게요. 지금은 A 태그의 정말 기본적인 링크 그 기능만 알아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인라인 요소 태그,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EM 태그, 특정 단어나 문구를 강조해주는 태그가 있어요. 요거는 EM 태그인데 제가 여기 땡땡땡에다가 EM 태그를 한번 붙여볼게요. EM 붙이시고 땡땡땡 끝나는 데다가도 EM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그러니까 모양을 볼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어때요? 이 땡땡땡 글자가 누웠죠. 그래서 EM 태그는 뭐냐면은 글자를 약간 눕혀가지고 강조해주는 태그예요. 마찬가지로 EM 태그 말고도 강조해주는 인라인 태그 요소가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트롱 태그죠. 말 그대로 스트롱, 뭔가 좀 강하게 만들어준 태그예요. 요 선생님이라는 글자를 스트롱으로 한번 써볼까요? 스트롱 써주시고 요 뒤에도 스트롱. 네, 저장하고 보시면은 그쵸. 지금 이 선생님 글자가 좀 굵게 바뀌었죠. 그래서 요 스트롱 인라인 요소가 하는 일은 어떤 특정 단어나 글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단어를 굵게 강조해주는 게 스트롱 태그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그 스트롱 태그에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선택해 가지고 문자를 꾸며주거나 바꿔주는 거 외에도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도 한번 삽입해 볼까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여기 이 기다리신다 다음에다가 이미지 한번 넣어볼게요. 김수현 이미지 한번 넣어볼게요. 요 img 태그 만들어 볼게요. img 만드시고, 근데 이 img도요, 제가 아까 br 태그 설명하면서 그 빈 태그라고 설명드렸죠. 마찬가지예요. img도요 따로 닫는 태그가 없이 img 자체적으로 태그를 닫아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img 다음에 한 칸 띈 다음에 슬러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그 img의 이미지 경로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img에다가 한 칸 띄시고 src라고 쓰세요. src라고 쓰시고 는 하신 다음에 이렇게 쌍따옴표 입력하시고요. 여러분들 폴더 안에 이미지 경로를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면 돼요. 어떻게 불러오시냐면은 저희는 지금 img 폴더 안에 pic1.jpg랑 pic2.jpg가 있죠. 저는 pic1.jpg를 불러올게요. 이렇게 img 폴더 안에 슬러시에서 들어가셔가지고 pic1.jpg를 불러오면 되겠죠. 저장하고 볼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이미지가 좀 큰데 여기 우리를 기다리신다 바로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시 글이 이어서 쭉 생겼어요. 이것처럼 img 태그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태그죠. 근데 img는 이 src만 있는 게 아니라 속성이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alt 값이에요. alt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는 땡땡 한 다음에 이 alt 값은 뭐를 쓰시냐면요,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글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저는 이 김수현 이미지니까 그냥 김수현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게 그 img 태그의 그 모양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이 alt 값은 왜 쓰냐고, 왜 쓰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웹 접근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는 눈이 보이죠. 눈이 보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딱 보면은 딱 이미지가 김수현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굳이 그 이미지에 설명글이 없어도 아 김수현이네 이렇게 하겠지만은, 만약에 시각 장애자분들은요 화면을 눈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스크린 리더기라고 하는 특수한 그 도구를 이용해서 웹 화면을 쭉 읽어줘요. 그러니까 듣는 거죠. 웹 화면을 스크린 리더기가 쭉 읽어주면 그거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건데 그분들은 이제 눈이 안 보이시니까 이미지 태그를 딱 스크린 리더기가 이미지 태그를 딱 읽었을 때 이 alt 값이 없으면은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alt 값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설명글을 무조건 달아주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img 태그의 기본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또 다른 인라인 요소 뭐가 있을까요? 저희 a 태그가 있고 em 태그가 있고 img 태그가 있고, 마지막으로 스팬 태그라고 있어요. 제가 이번엔 두 번째 학교종이라는 그 글자에다가 스팬 태그를 한번 써볼까요? 스팬 태그, 여기도 스팬 태그. 요거는 뭐냐면요, 이 스팬 태그는 뭐 a 태그, em 태그, 스트롱 태그, img 태그랑은 다르게 특정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div처럼 특정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특정 단어를 선택해주는 기능, 선택해주는 기능 하는 거죠. 뭐 굳이 강조해주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단어를 디자인적으로 꾸며주고 싶어서 색깔을 다르게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분점을 준 다음에 뭐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주는 거겠죠. 이게 스팬 태그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운 것처럼 a 태그, em 태그, 스트롱 태그, img 태그, 스팬 태그가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죠. 그럼 제가 마찬가지로 이 인라인 요소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주석을 이렇게 다신 다음에 안쪽에 인라인 요소. 그래서 인라인 요소도요 특징이 3개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블록 요소의 반대 성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제가 한번 차례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먼저 블록 요소 첫 번째 특징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넓이 값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넓이 값이 브라우저 100%죠. 그럼 인라인 요소는요 이거예요. 넓이 값이, 그러니까 넓이 값의 높이 값 크기가 딱 그 인라인 요소 태그로 싼 글자 크기 자체가
인라인 요소 태그로 싼 그 글자나 요소 크기 자체가 인라인 태그의 크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요 A 태그의 보도값을 줘가지고 이 A 태그의 글자 모양을 볼까요? 그 A 태그의 태그 모양을 볼까요? A 태그 선택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보더값을 제 빨간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보더 1픽셀 솔리드 레드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빨갛게 바뀌는 거겠죠. 잠깐 카톡 좀 확인은 좀 할게요. 중요한 걸 수도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됐고요. A 태그 모양도 볼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모양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A 태그 모양이 딱 지금 A 태그로 싼 글자 크기의 모양만큼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EM 태그도 그렇고 이 스트롱 태그도 그렇고 딱 그 제가 인라인 요소 태그로 싼 그 크기만큼이 그거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태그를 싸면은 무조건 그 브라우저 전체 100%가 크기지만은 인라인 요소는 딱 글자 크기만큼만 인라인 요소의 크기인 거죠.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은 블로그에서 제가 무조건 반대라고 그랬죠. 블로그에서의 두 번째 속성은 넓이값이랑 높이값을 지정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인라인 요소는 반대로 넓이값이랑 높이값이 지정 불가해요. 넓이랑 높이값 지정 불가. 한번 해볼까요? 자, A 태그에다가 한번 넓이값을 좀 크게 한 300 줘볼게요. 위드 값을 300 픽셀 저장하고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안 변하죠? 넓이 값이. 그래, 인라인 요소는요 넓이 값을 지정할 수가 없죠. 높이 값도 마찬가지로.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자동 줄 바꾸면 안 되고 옆으로 붙죠. 자동 줄 바꾸면 안 되고 옆으로 붙죠. 이거는 뭐 딱히 저희가 설명 안 하더라도 눈으로 보이죠. 지금 딱 보면은 어때요? 지금 인라인 요소가 딱 옆으로 붙어버리죠. 왜냐면은 이건 당연히 이렇게 옆으로 붙어야 되는 게 인라인 요소는 제가 어떤 레이아웃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특정 어떤 글이 있으면은 그래서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해서 강조하거나 기능을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글에서 단어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 단어가 인라인 요소 붙였을 때 줄바꿈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라인 요소 특징은 자동 줄바꿈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저랑 같이 이 블록 요소랑 인라인 요소를 같이 배워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블록 요소는 뭐가 있냐면은 H 태그, 제목 태그가 있고요. P 태그, 분란 태그가 있죠. 그리고 UL 태그, 리스트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블록 요소들을 감싸주는 div 태그가 있죠. 이게 대표적인 블록 요소고요. 이 블록 요소의 특징은 첫 번째, 넓이값 지정 안 했을 때 무조건 넓이값이 브라우저의 100%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넓이값이랑 높이값은 지정 가능하고요. 자동 줄바꿈이 되죠. 이게 블록 요소였고요. 그리고 인라인 요소는 어떤 특정한 그 글이 쭉 있을 때 그래서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기능을 부여하거나 뭐 강조해 줄 때 쓰는 게 인라인 요소죠. 그래서 인라인 요소 태그는요. A 태그, 링크 태그죠. A 태그가 있고 EM 태그, 강조 태그예요. 그리고 스트롱 태그, 마찬가지로 강조 태그죠. 그리고 img 태그, 이미지를 넣어주는 태그고, 그리고 스팬 태그는 뭐 어떤 특정 요소를 선택해주는 태그죠. 그래서 인라인 요소 특징은요, 요거죠. 첫 번째, 넓이값이 딱 내가 인라인 태그를 쌓아준 그 글자의 크기만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넓이랑 높이값을 지정 불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 자동 줄바꿈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블록 요소랑 인라인 요소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CSS 구문을 배워가지고 이 CSS로 저희가 오늘 배웠던 태그들을 입력해가지고 태그의 모양을 바꿔주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